예, 조국 전 법무장관이 퇴임 직전에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특별수사부의 폐지죠. 오늘 정부가 특수부의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줄이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특별수사부란 이름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됩니다. 당시 대검 내 수사국 역할을 물려받으면서 특수부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후엔 지방검찰청에도 특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검 특수부는 중앙수사부로 개편됐고 전국 특수부는 중수부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중수부와 각 검찰청 특수부를 오간 검사들은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이름은 4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특수부는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고 서울, 대구, 광주 검찰청에만 설치됩니다. 정부가 다음 주쯤 관보에 공포하면 일선 검찰청의 현판도 바뀔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대통령령 개정을 하면서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관련 조직엔 입법 예고를 생략하는 것이 대다수였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특수부를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니냐. 직접 수사 축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여전히 있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왜 하필 서울, 대구, 광주냐, 부산은 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왜 대구냐,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호수 장관 대행은 대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리적 위치와 부서 현황, 특별수사 수요를 고려한 것일 뿐 정치적 고려가 있던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정경유착 의혹이 있던 LCT 사건 등을 수사한 부산지검도 이 특별수사 존치 후보로 꼽혔고 이 대전지검 역시 중부권 특별수사의 거점 지역으로 꼽혔지만 이 결과적으로 서울과 대구 그리고 광주로 낙점됐습니다. 예, 뭐 위치로만 놓고 보자면 이게 삼각형을 이루긴 합니다.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특수부가 없어진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큰 범죄가 있다면 그건 누가 수사를 합니까? 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에 서울, 대구, 광주가 포함되면 그 지역 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할이 해당 검찰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이런 서울, 대구,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 검찰청 형사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전에서 특수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생기면 이 대전지검 형사부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세 지역 외에 검찰청 형사부가 기존의 특수부 수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수사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은 여전히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 특수부는 인지 수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이 형사부는 평소에 배당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의 인지 수사를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에 있던 사건들까지 함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형사부가 기존 특수부처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과잉 수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잉 수사라고 표현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라면 오히려 사람이 더 필요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형사부에서 다른 일까지 다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이견도 또 나올 수는 있겠군요.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형사부에서 하는 걸로 하되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대검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서 하고 있는데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수사는 계속한다. 거기서 지속된다 그런 얘기죠?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법무부 발표 내용을 보면은 특수부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도 이 반부패부로 이름은 바뀌겠지만 특별한 수사 인력 조정 없이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자 여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마무리였죠. 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입법을 하루빨리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아침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건 바로 공수처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부분도 역시 공수처였습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논쟁은 재현됐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개혁.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만 보지 말고 대다수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 국민들의 이 시각도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공수처 권한에 대해선 의견차가 분명합니다. 여당 법안은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데 이것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면서 공수처에 두 가지 모두를 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내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2012년에 만들어진 법무부 예규에 상관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검사들을 법무부에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당시 실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검 측은 당시 한 부장이 해당 예규를 만드는 실무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중으로 검찰 조사 때 한 번에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공개 소환 폐지 등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해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들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 입법 없이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은 오늘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요청으로 조사가 도중에 중단된 만큼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죠. 여성국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의 컴퓨터에서 여회장이라는 이름의 문서 파일들이 나왔다면서요? 네, 여회장이란 단어가 들어간 파일이 꽤 여러 개 확인됐다고 합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코링크 총괄 대표인 조범동 씨가 정경심 씨를 여회장이라 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회장이란 파일이 정 교수와 관련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파일 내용은 뭐라고 합니까? 검찰과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정 교수가 코링크에 투자한 내역들을 정리한 문서라고 합니다. 2016년 9월 정 교수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다 말았는데 이때 처음 여회장이란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7년 2월에도 정 교수 남매가 코링크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했는데 이때도 여회장이란 파일이 작성됐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일이란 것도 사실 고객관리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걸 정 교수가 코링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펀드 회사에서 주요 투자자를 관리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그런 제목의 파일이 나왔다고 정 교수를 곧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단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자자와는 뭔가 다른 위치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자 할 텐데
지금 오늘 알려진 바로는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저희가 정 교수 변호인 측에 물어보니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은 건 맞다고 전했습니다. 2004년 정 교수가 영국에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 들어 이상이 발견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가 도중에 중단됐기 때문에 정 교수를 최소한 한 번은 더 불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정 교수가 지금까지 수차례 조사를 제대로 받았으니까 도주 우려는 없는 것이 아니냐. 또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점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얘기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검찰은 상당히 신중한 상태입니다. 증거인멸 정황 등에 따라서 영장 청구를 검토해 왔는데 일단 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사 시간이 짧았던 부분은 건강 상태로 소환에 계속 임해왔다. 또 뇌종양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검찰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사퇴를 했고 정 교수는 건강 이상 그리고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재청구 문제 등 검찰이 고려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검찰의 현재 수사 속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여성국 기자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어제 장관직 사퇴서가 수리된 직후에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냈고 오늘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학내 의견은 분분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오후 6시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부총장 정결을 거쳐 조 전 장관이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엔 퇴직 후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예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을 꺼리는 학생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취재에 응한 학생들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부분 조 전 장관의 복직이 성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좀 장고를 하셔도 되지 않았나,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냥 바로 장관직 놓자마자 바로 오신 거니까 어차피 갈 데 있으니까 하고 돌아온 것 같은 모양새잖아요. 교수 직무 수행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복직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의혹이 교수로서의 학문 연구나 학생을 가르치는 자질과 크게 상관이 없는. 그동안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세했던 서울대 온라인 동문 커뮤니티 스노라이프엔 복직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찬반 투표에선 90% 넘는 학생들이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사퇴 후에 한국당이 이번 주말 집회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당이 결론을 냈는데 대규모 집회를 그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아침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조 장관이 전격 사퇴하자 한국당은 장외 집회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는 투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일 주말 대규모 집회를 그대로 열기로 한 겁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 위선, 그리고 독재 야욕이 응축된 그런 상징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박맹호 한국당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민생 실패를 고발하고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조 전 장관 문제를 구심점으로 최근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엔 현역 의원이 아닌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사퇴로 대규모 집회의 동력과 명분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을 지역구 관리에 써야 하는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